안녕하십니까. 봄바람이 아직도 좀 싸늘한데, 이렇게 많이, 여전과 같이 많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지만 감사합니다. 자주 하다 보니까 낯익은 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점점 반갑고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국정교과서를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봐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를 좀 이렇게 제대로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할 수 없어서 반대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넣었다는 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했다 이런 얘기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무 거를 박정희 대통령을 높여봐도 독재했다 그러면 세상에 이건 이게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쪽으로 이제 기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구식 민주주의 안 했다고 독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독재하는 사람이 국민 생활 걱정하고 경제 발전 걱정하고 국민 교육 잘 시키려고 한 독재자가 지구상에 존재했는가요? 저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있지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식 민주주의는 안 하는 정치체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걸 다 묶어서 독재라고 하는 대단히 잘못된 편입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죄송합니다만 중국의 모 지도자와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모 지도 이런 사람들과 같은 반면에서 독재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이게? 근데 이걸 버젓이 교과서에 써놓고 교과서를 중심을 잡고 잘 썼다고 그러니 이거야말로 참 대한민국의 슬픈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북한과 아직도 대치하고 있고 여러분 현실 다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반공을 내걸었으면 그 정치가 사회주의자들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놓는 그런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걸 보면 저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정치 체제에 대한 생각을 좀 바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마치 오늘 우리 월간조선하고 같이 하는 세미나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도 5.16 5월달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정치와 독재 이런 문제에 대한 대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좀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한두 가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민주주의 정치와 경제발전 대통령이 그렇게 걱정하셨더니 이게 같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게 경제학에서는 정말 큰 관심이죠. 전 세계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있죠. 대부분이. 민주주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게 아주 철칙하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실내를 보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예도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가 나쁜 이유는 민주주의를 참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얻은 결론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끝없이 평등을 주장하죠. 자유만이 아니라 평등을 주장하죠. 근데 경제는 자본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제대로 되는 경제는 반드시 불평등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경제는 꼼짝 안 하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하는 모든 선택의 행위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불평등이 없으면 경제는 안 돌아가요. 근데 정치인들은 시장에 가면은 잘하는 기업한테 돈 몰아주고 삼성 도와주고 삼성 물건 사고 자기 자식 삼성 보내려고 그러면서 돌아서면 딴소리 하잖아요. 절대 평등이라고 하는 이 이념이 경제에 들어오면 절대 경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잘 안 되죠.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그걸 잘 하신 거죠. 반공을 내걸고 평등 이거 안 된다. 경제 평등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잘하는 사람들 앞장 세워서 열심히 하겠다. 근데 이걸 다 지금 싫다고 그러니 대한민국 경제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민주정치에 설령 서구식 민주주의 안 했다고 해서 그건 비판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는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이게 사치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노멀 정상적인 재화가 아니고 돈이 생기고 먹고 살고 배가 불러야지 찾는 사치제란 말이죠. 인류 역사에서
배고픈 사람이 민주주의에서 제대로 된 나라가 없고 배고픈 나라가 민주주의를 한 역사가 없어요. 적어도 1인당 소득이 10,000불이 되고 뭐 배고픈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 나도 이제 인권 좀 살려야지. 그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일으킨 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다 박정희 대통령의 혜택을 보고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이 50년대, 60년대 정치했다 그러면 절대 대통령 못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를 더 많이 하면 뭐 또 발표하시는 분이 할 얘기 없을지도 몰라서 제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만은 정치 체제를 얘기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서구식 민주주의를 안 했다는 것 하나 가지고 그 지도자를 독재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정말 편협한 나라다. 특히 정치학자들은 더 문제고 여기 경제학자들은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김강동 박사는 그동안 이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했고요. 우리 저 교과서 국정교과서 다 검토해 보셨고 우리 오늘 지난번 박정희 저 정신이라는 잡지에 그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에 나온 박정희 정신의 제 조그만 글에 또 담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전쟁 기념관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특별 전시회를 지금 5월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지나가시다가 꼭 손주 데리고 가서 그 시대에 우리가 했던 일을 한번 회상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시회의 제목은 잘 살아보세요라는 제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추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